지난 9년 동안 3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선정시킨 자금의 정석입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창업자 대표님들, 나라에서 주는 자금의 종류가 이 수십 가지라 헷갈렸을 텐데,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안 갚아도 되는 지원금부터 저금리 정책 자금까지 내가 당장 어떤 자금부터 순서대로 신청을 해야 되는지 그 로드맵을 알게 되실 겁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진과 함께 대표님께 도움될 만한 정보를 많이 퍼드릴 텐데, 아직은 제가 좀 채널이 작아서 다시 찾기 어려우실 테니까 구독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내 돈 까먹으면서 창업하지 말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돈으로 창업하는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자금의 개념부터 간단히 좀 짚어드릴 건데요. 자, 정부에서 예비 창업자에게 주는 자금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안 갚아도 되는 자금인데요. 공식 명칭은 보조금, 출연금 또는 사업화 자금 등등 표현은 많은데,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시제품 제작 비용, 마케팅비, 외주 영역비, 심지어 인건비까지 내 사업에 들어가는 직접적인 비용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무이자 무상환 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갚아야 하는 돈, 즉 정책자금 대출인데요. 이게 일반 은행 대출과는 금리부터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시중 사업자 신용대출이 연 5%에서 7%인 반면에 정책자금은 연 2%대입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1억을 빌리면 이자만 1,50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 전략은 바로 이겁니다. 이 안 갚아도 되는 정부 지원금으로 초기 리스크를 좀 줄이고, 그리고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이 성장 속도를 끌어올리는 그런 조합. 지금부터 이 조합들을 하나씩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예비 창업자가 노려야 할 안 갚아도 되는 정부 지원금 4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째가 예비 창업 패키지입니다. 예비 창업자라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하면 무조건 첫 번째로 나와야 되는 그런 자금이죠. 자, 정부가 예비 창업자의 사업화 검증을 위해서 사업비를 직접 주는 그런 대표 창업 지원금으로, 이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아이디어라든가 기술만 있는 예비 창업자가 시제품 제작이라든가 마케팅, 외주에 쓸 수 있는 평균 5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학력, 나이, 전공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게 돈만 주는 게 아니고요. 선정되고 나면 전담 멘토라든가 사업 네트워크, 그리고 이런 사무 공간까지 패키지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는 매년 상반기에 공고가 나는데요. 만약 올해 떨어지셨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또 천천히 준비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공고가 뜨고 나서 또 그때 가서 준비하면은 무조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어서 둘째, 창업중심대학인데요. 자, 생애 최초 청년 예비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특정 조건이 맞는 분들에게는 경쟁률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그런 지원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 29세 이하 그리고 생애 최초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분들을 대상으로 이 대학을 기반으로 사업화 자금이라든가 교육 또는 멘토링을 이제 함께 지원을 하면서요. 5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수준의 사업비, 즉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창업중심대학의 핵심 조건은 두 가지인데요. 자, 하나, 생애 최초 창업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사업자 등록에 대한 이력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둘, 대학을 통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재학 중인 대학이라든가 또는 출신 대학 또는 해당 지역의 창업중심대학을 통해서 신청 루트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말씀드렸던 예비 창업 패키지와 이 중복 신청에 대한 가능 여부는 반드시 해당 연도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고요. 자, 이어서 셋째, 청년창업사관학교입니다. 자, 이 사업은 단순히 지원금만 주는 사업이 아니라 보통 1년 동안 캠퍼스에 직접 대표님께서 들어가셔가지고 교육, 멘토, 그리고 사무실, 장비, 이런 사업비까지 전부 다 패키지로 받는 창업 기숙학교예요. 그래서 청년 예비 창업자라든가 창업 3년 이내에 초기 창업자가 대상이고요. 수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의 사업비, 즉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금, 돈 말고라도 이 전문가 멘토링이라든가 투자자 연결, 그리고 같은 기수, 이 동기 친구들과 이 대표님들과 협업을 하는 그런 생태계까지 같이 챙겨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캠퍼스에 실제 입주를 해야 하다 보니까 이 가까운 지역부터 확인을 먼저 해보십시오. 전국에 18개 정도의 캠퍼스가 있고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넷째, 지자체 산하기관 창업지원금입니다. 대부분의 예비 창업자가 모르고 지나가는 이 숨어있는 소액 자금인데요.
지자체라든가 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그리고 테크노파크에서 여는 공모전 또는 경진대회에 뽑히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에 대한 사업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경쟁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 꼭 챙겨야 하는 이유는 경쟁률이 극히 낮습니다. 예를 들어 예비 창업 패키지처럼 전국에서 이제 경쟁자를 뽑아가지고 선정하는 그런 경쟁률 싸움이 아니고요. 내 지역에 국한돼서만 경쟁을 하다 보니까 게다가 이제 사무실이라든가 멘토링 또는 지역 네트워크까지 덤으로 패키지로 따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찾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K스타트업 창업 지원 포털에서 지역을 내가 사는 곳으로 설정을 하고 매주 새로운 공고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안 갚아도 되는 자금을 알아봤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갚아야 하는 자금, 즉 대출을 알아볼 건데요. 대출이라고 해서 약간 부담감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자, 시중은행에 가면 연 5%에서 7%의 대출 이자를 달라고 합니다. 사업자 대출은요. 하지만 국가에서 주는 정책 자금은 연 2%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억을 5년 빌린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자 차이만 무려 1,500만 원입니다. 대표님께서 예를 들어서 순이익 10%를 만약에 내가 남겨서 1,500만 원을 내가 벌려면 매출 1억 5천만 원을 더 찍어야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래서 똑똑한 예비 창업자분들은 은행부터 가시는 게 아니라 무조건 정책 자금부터 찾아보십니다. 그 저금리 정책 자금의 첫 번째가 중진공 청년 전용 창업 자금입니다. 만 39세 이하 그리고 창업 3년 미만 또는 예비 창업자분들을 대상으로 이 기술과 성장 가능성을 보고 빌려주는 대표격인 청년 창업 정책 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로는 이 수억 원까지 연 2%대 금리를 적용받는데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업자 낸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신청이 가능할까요? 또는 매출이 없어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가장 대표적인 질문인데요. 중진공 청년 전용 창업 자금은 신용 점수라든가 매출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사업 계획서, 기술성 또는 성장 가능성을 위주로 보고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 대출과 심사 기준 자체가 많이 좀 다릅니다. 단 매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기마다 분기별로 접수 일정을 미리 달력에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정책 자금은 중진공의 일반 창업 자금과 창업 기반 지원 자금인데요. 자, 이건 청년 창업자뿐만 아니라 이 모든 창업 7년 이하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금입니다. 그래서 설비 투자비라든가 운영 자금이 필요할 때 이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특히 거치 기간이 길다라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대 3년까지는 이자만 내시다가 이후에는 최대 5년 동안 원리금을 이게 함께 갚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즉 내가 초기 매출이 없거나 또는 이 내 사업이 자리 잡기 전에는 이러한 이제 자금 압박을 좀 줄이고 나중에 매출이 좀 안정되면 본격적으로 상환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환 구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 덕분에 이 창업 초기에도 이 현금 흐름을 유지하면서 설비 투자라든가 운영비 확보가 가능하다는 게 이 자금의 핵심이에요. 자, 이어서 셋째,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입니다. 이 교육과 보육 과정을 이수한 졸업 기업을 대상으로 일부는 안 갚아도 되는 사업비 지원금이죠. 그리고 일부는 저금리 운전자금, 정책자금으로 연계해주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대표님께서 교육을 이수하면 이 보조금과 저금리 대출이 동시에 연계되는 그런 교육 연계형 자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식업이라든가 서비스업, 그리고 소상공인 기반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루트이고요. 추가적으로 이 소상공인 관련된 전용 정책자금은 제가 별도로 다른 영상에서 좀 더 깊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주의사항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첫째, 정부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공고가 매년 뜨긴 뜨지만 막상 뜨고 나서 준비하면 이게 100% 늦습니다. 그래서 공고 이후에 접수까지 약 2주에서 4주 안에 사업 계획서를 완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뭐 문제인식이라든가 해결책 또는 시장 규모, 팀 구성 이 네 가지에 대한 초안을 천천히 잡길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
K-스타트업을 자주 확인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원 분야라든가 지역, 대상, 창업 기간으로 이게 필터링을 하면 내가 신청할 수 있는 사업만 따로 필터링해서 추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상 공고를 놓치면 1년을 또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좀 습관화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진공 정책자금은 선착순 조기 마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부터 예산이 배정되고 접수가 시작이 되면 굉장히 빠르게 소진이 됩니다. 하지만 이 분기별로 소진되지 않은 자금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또 많아요. 그래서 일정을 미리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은 예비 창업자가 받을 수 있는 자금의 이름과 핵심 조건만 이 로드맵처럼 펼쳐드렸는데요. 안 갚아도 되는 사업비로 이 초기 리스크를 좀 줄이고 저금리 정책 자금으로 성장 속도를 높이시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부 조건이라든가 합격 전략 그리고 사업계획서 관련된 작성법은 이 각 사업별로 따로 깊게 제가 영상으로 다룰 예정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미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신 이 초기 사업자, 초기 창업자분들을 위한 자금만 모아서 이 총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자금의 정석 정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